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0일이고요. 목요일 전적방송입니다. 88TV 계신 분들 어서 오세요. 네. 상위 1%님? 네. 상위 아빠님? 네, 맞죠? 맞죠? 자, 88TV 계신 분들 어서도 오세요. 자, 유튜브 볼게요. 원태호님, 수희님, 경리님, 반갑습니다. 형준님, 어서 오시고요. 류동진님, 따박솔님, 이순희님, 해피정님, 둥천사님, 밤하늘의 빛과 광님, 어서오세요. 소희님, 얼음골님, 이명란님, 지금은님, 시몬스님, 성투사, 수제자님, 반갑습니다. 남피터님, 네. 삐로? 피터님 어서오세요. 네. 아, 그리고 도채호님 반갑습니다. 이경춘님도 어서 오시고요. 류동진님, 나의 순번이 올 때까지 아스팔트에 대가리 받고 기다린다고. 류동진님, 네. 연우님 어서 오세요. 배제트님 어서 오시고요. 미소돔님, 한송이님, 박영식님, MS님 어서 오세요. 시몬스님 혼밥하면서 듣고 계세요? 판교에서. 라일락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은혜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또 출석 안 부른 분 있어요? 찬찬찬이님. 네. 어일님. 네. 88집에 계신 분들 어서 오세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장이 지랄 맞아가지고 그지 같죠? 네. 아, 이게 누구 때문이냐? 트럼프 때문이다. 그죠? 트럼프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아, 최차리 님도 어서오세요. 뭐, 감세 얘기가 나왔죠? 네, 감세 이야기. 감세 이야기가 나오니까 부담감이 좀 생기는 거예요. 자, 트럼프가 감세를 해준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감세를 하라고 공화당한테 압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거죠. 아니, 국가재정이 엉망인데, 뭔 놈의 감세냐. 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투잡을 뛰고 있었는데, 네, 한쪽에서는 300만 원, 한쪽에서는 100만 원 해가지고 한 달에 400만 원 벌고 있었어요. 근데 와이프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야, 나 이제 100만 원짜리 일 집어치워야 되겠어. 그랬더니 와이프가 뭐라 그래요? 아니, 이 새끼야, 지금 쓸 돈이 얼만데 그걸 그만두겠다는 거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물론 이제 힘들면 그럴 수 있죠. 네, 상향님, 드림앤해피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자산부자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상황은 뭐냐면 이제 환율에 대한 이야기인데, 환율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차 또는 이제 수출주도 걱정하는 거, 지금 대형주도 못 가는 거 있잖아. 대형주가 잘 못 가잖아요. 대형주가 못 가고 뭐가 가요? 중소형주가, 그죠? 중소형주가 움직이잖아요. 이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긴 하는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출주에게 들어오지 않는다. 자, 이 환율이 내려간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 이거예요. 환율. 요거 이야기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었죠? 네. 환율이다 이거야, 환율. 이 환율이라는 게 사실은 좀 재미없어요, 이 부분은. 왜냐면 되게 어렵거든요. 네. 환율이 지금 원화 평가 절상이다 라고 되어 있죠. 네. 평가 절상이야. 자, 환율이 지금 원화 평가 절상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관세 협정을 할 때 미국이 요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네. 자, 지난번에 대만에서는 환율이 크게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죠? 어서도 오세요. 환율이 크게 한번 떨어졌는데, 환율이 크게 하락했을 때, 미국과 관계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안 믿었죠? 자, 이번에 일본에서는 환율에 대한 평가 절상 압력 없었다. 자, 한국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협상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요게 문제가 좀 된 게 있죠. 미국이 협상할 때 평가 절상 압력을 넣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환율의 상황입니다. 자, 평가 절상을 하려는 이유는 뭐냐? 너무 잘 알죠? 네. 미국이 달러 약세, 상대국의 평가 절상을 말하는 이유, 요구하는 이유. 더 많이 팔아 먹기 위해서. 뭐 간단하죠? 네, 더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아닙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달러 약세와 상대 국가의 통화의 평가 절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더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무엇을요? 수출품을. 잘 아시겠지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평가 절하가 된 거죠. 환율이 올라가면 이거 써드려요. 헷갈리죠? 이거 평가 절하, 이거는 원화 가치 하락, 환율 상승 이렇게 되는 거고요. 평가 절상은 원화 가치 상승, 환율 하락입니다. 네, 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예요. 자, 근데 요거를 그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달러가 약세야. 물론 기준 통화이기 때문에 어디다 비교할 만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달러 약세를 통해 가지고 지금 환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미국이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수출에 이점이 생기죠. 수출의 이점, 이점이 생긴다. 유리하다. 여기는 수입의 이득, 네, 이득, 수입의 유리라고 해요. 수입에 유리하다. 네. 여기도 수출에 유리하다. 자, 이렇게. 자, 요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달러 약세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요 환율 상승 효과를 만들어서 수출에 유리하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다. 왜? 가격이 다운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상대 국가들이 이 지랄을 할 때는 트럼프가 뭐라 그랬느냐? 환율 조작이다. 네, 그랬는데 지금은 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교묘하게 머리를 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죠? 네, 어떤 느낌적인 느낌? 이거는 지금 대만, 일본, 한국에만 한 게 아니라 중국에게도 요구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뭐 중국에게는 아직까지 그런 거가 나오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뭐 중국도 지금 7위안 이상으로 계속 네, 맞춰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평가 절상을 통해서 타국의 환율 하락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된다면 요걸 가지고서 네, 짬짬이를 시켜버리는 거지. 자, 지금 중국은 7위안대로 들어가 있지만 이쪽 중국 환율도 한번 보자고요. 위안화 환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여기는 큰 변동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국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7위안이기 때문에 무역 분쟁에서도 중국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입니다. 2017년도 당시 무역 분쟁 때는 7위안을 넘지 못했어요. 2017년 요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7위안을 넘어가면 네, 통화에 대한 장난질이다라고 얘기해서 미국이 더 큰 보복을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놨었지. 그래서 7위안을 넘지 않도록 이게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거예요. 그렇던 부분들이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 주가 하락을 통해서 많이 올라가서 7위안까지 상승했고 그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요렇게 낮춰가지고 만약에 7위안 아래로 중국 거를 떨어뜨리게 되면 미국이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환율이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중국 경제가 지금 현재 별로 안 좋아요. 경기 부진. 보통은 환율이 올라갈 때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환율이 올라갑니다. 왜? 왜 그럴까요? 자, 생각해봐요. 만약에 성투라는 국가가 생겼어. 성투 국가야. 나라가 생긴 거야. 내가 국왕입니다. 국왕이야. 어험. 근데 평소에는 성투사가 너무너무 괜찮기 때문에 뭐 그 나라의 이제 돈, 이게 성투화야. 성투화가 딱 생겼는데 요 1성투화가 100만 달러 정도 되는 정도의 가치를 가진 거야. 와우, 죽이네. 그 정도의 어떤 국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이상하게
그 공격을 받고 뭔가 잘못돼가지고 네, 성투 국가의 경제가 흔들흔들거려. 그래갖고 경기가 폭삭 망해버렸네. 그러면 뭐가 돼요? 1성투화가 100만 달러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야 성투 국가 그거 망했다며? 그럼 이 돈은 쓸모없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돼요? 가치가 확 내려가 버리죠. 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경기가 안 좋다고 할 때 환율이 상승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환율이 내려오지 못하는 거지. 자, 그러면 경기가 좋을 때 어떻게 돼요? 너도 나도 네, 그 국가에서 뭐 발행하는 국채라든지 아니면 그 국가의 돈 성투화 1원이죠. 성투 1원이 그 뭐라고 해줘야 돼? 성투화 1원. 요게 미국 달러 가치로 100만 달러야. 그러면 여러분들 성투화 1원을 가지고서 이게 엄청난 국가야. 죽이는 국가야. 등등등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의 돈을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달러나 미국 국채를 안전한 자산으로 해놓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시켜왔던 상황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경기 부흥이 막 돼가지고 막 그래.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막 뭔가 물건을 사려고 하고 우리나라 돈을 가지려고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채를 사려면 달러 들고 와서 우리나라 통화로 바꾼 다음에 국채를 사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좋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환율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즉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내려가려면 어떻게 돼요? 중국의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뭐 지금 일본 엔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위쪽에 치솟아가지고 네 그대로 위에 얹혀져 있잖아요. 대만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요게 쿵 하고 내려간다면 얘네들은 이미 지금 네 30대만 달러에서 고정이 될 것 같아요. 더 내려가면 내려가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런 형태로 되고 있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쿵 내려간 다음에 유지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올라온 것도 없어 환율. 그래서 이득적인 부분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 지금 보세요. 자, 요런 상태야. 그러면 중국은 위쪽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어요. 일본도 위쪽에서 머물고 있어요. 환율이요. 네. 요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자, 얘네들은. 망한 찐마지 핑퐁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오늘 현차 2호비 왕창 샀습니다. 저 잘했죠? 잘하셨어요? 왕창 산 거 맞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요렇게 이게 지금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높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경기가 안 좋아?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내려갔어요. 대만하고 우리나라는 환율이 내려갔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경기가 좋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경기 지금 좋아요? 다들 어렵다고 힘들다고 난리예요. 네,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어렵다. 다들 그렇게 한 거 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아니 왜 이렇게 됐냐? 왜 환율이 내려가냐? 이렇게 되는 거죠. 경기도 안 좋은데 왜 환율이 내려가요? 그래서 봤더니 이거였단 얘기죠. 미국에서 압박을 넣었을 것이다. 네. 대만에서는 미국과 관계없다. 정치적으로 관계없는 얘기다라고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라고 시장이 이야기하는 상황인 거죠. 일본에서도 뭐 평가절상 아무나 없었다지만 일본은 지금 일단은 환율이 내려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뭔가 좀 바뀌었다라는 거야. 실질적으로 환율은 경기가 좋을 때 하락을 하죠. 평가절상. 왜요? 좋은 나라에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싶기 때문에 달러를 다 원화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화의 수요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달러는 늘어나고 원화는 줄어든 상황.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화의 가치가 증가하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환율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됐으면 외국인 매수도 빵빵하게 들어오고 뭐 기업들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좋아지고 기업 뭐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들이 아유 좋아요 라고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인위적으로 환율을 내렸다 이거죠. 자,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어떨까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내리니까 매수는 해야겠고 상황을 보아하니 기업들은 별로인 것 같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환율이 내리니까 매수는 해야 되겠는데 상황을 보아하니까 아, 뭐 얘네들 사기가 좀 애매한데? 원래 환율이 내려가고 기업 상황이 좋아지고 경기 상황이 좋아지고 이렇게 됐을 때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매수가 훅 들어오게 되면 수출에 대한 부분들, 즉 환율이 내려가면 수출주들에게는 약간 불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왜냐면 환차손에 의한 부분보다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자, 주식에 투자했을 때 내가 100%를 먹었어. 근데 환율은 기껏 변해봤자 한 5% 변할 것 같아.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마이너스 5% 환차손 때문에 100% 수익을 놓치면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매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야, 한국 환율 내려간다고 가보자 하고 왔어. 한국에 왔어. 근데 살 게 없죠. 네. 살 게 없어요. 말 그대로 자동차 관세 맥인데, 반도체 관세 맥인데, 뭐 의약품 뭐 약가 조정한데, 뭐 관세 맥인데, 뭐 이런 거 두두두두두둑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럼 얘네들 실적이 줄어들 건 뻔해. 실적이 줄어들 건 뻔한데 여기서 매수를 하라고? 아닌데? 야, 근데 환율 내려갔잖아. 매수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로 한 거예요? 대형주 안 사고? 대형주 안 사고? 중소형, 중대형, 테마 정도로 산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수주 위주로 주가 상승이 있죠. 단단해요. 이마트도 잘 올랐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그때 이마트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그때 말씀들 많이 했었잖아요. 이마트 근데 주가 올라온 거 봐요. 그때. 그 특강 종목이었지? 네. 이거 봐봐. 그 당시에 내가 여기 요 강의를 해드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마트 지금이라면 사도 괜찮겠네요. 네. 왜? 추세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이마트가. 그건 하이기 때문에. 이마트? 그러고 있어 걔는.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이마트. 아래 하자야 그게. 아래하. 이마트? 그래가지고 이마트보다 못 간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아시잖아요. 이마트로 가요. 그러지만 아래로 가는 겁니다. 네. 자,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그래서 이마트가 이렇게 유통주 이것뿐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뭐 롯데 하이마트지만 롯데 지주나 이런 것들도 요즘에 분위기 좋아요. 롯데 지주. 뭐 CJ도 오늘 잘 올랐고요. 그죠? CJ도 한 5%? 네. 그 다음에 뭐 유통 또 뭐 있어요? 뭐 등등등등등등이잖아요. 등등등등. 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이렇게 유통 관련한 그렇지 현대홈쇼핑 이런 거 현대백화점 네 유통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많이 나타요. 현대백화점도 여러분들 네 여기 누가 여기다 그림을 딱 그려놨네. 네 요 그림이 정말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요게 이거 우리 저기에서 잘 보셨잖아요. 그 특강할 때 항상 공부했었던 패턴 아닙니까? 돌파하고 나서 횡보를 통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점을 잡았다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짚어보니까
아니, 이 대형주들, 수출주들, 오늘 뭐 현대차,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그뿐만 아니죠. 2차 전지, 뭐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뭐 그냥 덩치가 좀 있다 싶고, 수출 좀 하는 기업들, 그냥 다 빠진 겁니다. 네. 다 빠져버렸어. 왜? 아니, 환율이 내려가니까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거든. 오늘 매도가 따다다다다다닥 나왔죠? 그래서 매도가 나오니까 좋지 않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바뀌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시장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형주를 가지고 있을 때 비중 줄일 필요는 없죠? 네. 줄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중소형주, 중대형주 쪽에 신규 매수를 생각해야 한다. 그죠? 시장이 바뀌면 투자도 바뀌어야 돼요. 시장은 어쨌든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더 갈 거예요. 더 좋아질 겁니다. 근데 시장은 더 좋아져서요. 네? 더 좋아져서 어떻게 해요? 2700 이상으로 가야죠. 가야죠. 근데 2700 이상으로 가려면 삼전을 비롯한 대형주 꼭 필요하죠. 네. 근데 지금 못 가요. 왜? 그쪽에 매수가 안 들어오니까. 생각해봐요. 환율은 내려갔어. 그러면 수출주들은 당연히 이 대형주들은 환해지를 해놓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환해지를 해놓기 때문에 뭐 환율이 내려가더라도 손해를 많이 보지는 않아. 하지만 환율이 막 계속 내려가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뭐 1350원 아래쪽 막 이렇게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때는 약간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수출주들에게는 실적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환율 계속 내려가네? 안 살래. 왜 안 사요? 저 위에서 말씀드렸지. 왜? 상황을 보아하니까 기업들은 별로인 것 같아. 네. 근데 환율은 내려가. 그러면은 기업들 상황도 별로인데 환율까지 내려가가지고 이것도 애매해진다. 그러면은 대형주 살 이유가 있다 없다? 없지. 그렇게 지금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요. 근데 환율이 내려가니까 뭘 사긴 해야겠어요. 근데 대형주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소형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가는 거야? 업종이 갑니다. 원전, 조선, 방산, 뭐 얘네들은 일찌감치 움직였었죠.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원전, 전력. 자, 보세요. 원전 전력은 뭐에서부터 비롯된 거지? AI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 요 재료를 우리가 잘 보시면 좋아요. AI를 확산시킨다 또는 확대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에요. 자, 지지난주인가요? 지난달이었던가요?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더 활성화시키겠다 얘기 나왔었죠? 활성화시킨다, 더 키운다, 더 투자한다. 이번에 컴퓨텍스에서도 젠슨 왕이 더 신제품을 내세운다, 뭐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것이다, 뭐 등등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죠? 데이터 센터. 왜냐면 그 어마어마한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이걸 하려고 하다 보면 뭐가 되겠어요? 막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필요하다. 많이.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다. 근데 데이터 센터는 땡땡이 잡아먹는 괴물이더라. 이 땡땡이가 뭐요? 땡땡땡땡. 이 땡땡이. 이 땡땡이는 바로 전기다 이거죠.
그러면 이 막대한 전기를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까? 네? 독일에서 뭐가 나왔어요? 독일이 20년 넘게 탈원전을 옹호했던 나라예요. 근데 최근에 탈원전 안 되겠다. 전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독일이. 그래서 이게 시발점이 됐죠. 시발점입니다. 시발. 시작한다. 네. 그래서 그게 돼가지고 원전주들이 더 많이 가는 상황이 되었다. 여기다 예산 공약 나오잖아요? 네. 탈원전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었던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번에 돌아선잖아요. 원전을 이야기 좀 두루뭉술하긴 했어요. 네. 원전을 없앨 수 없다. 그 탈원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라고 하면 말을 못해. 원전은 아직은 위험하니까 그 비중을 줄이고 이제 소형 SMR이나 뭐 친환경 쪽으로 더 가고 원전도 어느 정도 가동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건 뭐죠? 원전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원전주들 지금하고 똑같은 이야기 해드렸던 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 있었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잖아. 한전기술이나 뭐 이런 거.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 당시는 별로였죠? 네,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우리가 특강 때만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추세가 많이 살아나는 형태로 지금 보면은 2만원에서 38,000원이니까 조금만 더 가면 100% 넘어가겠네. 그죠? 이런 식의 상승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도 똑같은 얘기 해드렸어요.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게 되면 원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탈원전 축소라든지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니면 원전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SMR이랑 막 해드렸잖아. 여러분들 이슈 진단으로도 해드렸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된다니까. 그 당시에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 이슈 진단에 있는데 이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자, 원전이라고 치면 나오겠지? 못 찾겠는데? SMR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여기 뉴스에서 보면 뭐 시황할 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 있었고, 네. 원전 대응 전략. 근데 그 전에 아주 옛날 전에 그때부터 얘기가 있었던 거죠. 네. 테마는 다른다. 원전 관련주. 네. 여기에 내가 SMR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왜 저걸로 만들라고 했잖아. 이게 뜬다. 네. 이게 뜬다. 이거 언제 한 거야? 3개월 전이네 벌써. 소형 원전. 이런 거를 보시면 여기에 뭐 종목이나 이런 것도 다 나오잖아요. 네. BHI. BHI로 써있잖아. BHI. 그 다음에 이런 걸 그냥 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회사냐 이거는. 우리 거시기 우리 기술인가 그거. 그 다음에 요거는 네 현대인데 네 현대건설인가 보구나. 그죠? 현대건설 그죠? 현대건설 가보세요. 네 현대건설 그 다음에 BHI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죠. 네 SMR에서는 가장 최고예요. 이 BHI 네 BHI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런 것들 보시면 네 해볼 만한 거 볼 만한 것도 많이 있겠죠.
이게 다 AI로 만든 거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SMR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드렸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댓글 달아주고 옛날 거지만 많이들 봐보세요. 국내 기업 현황 여기 5분에 들어가시면 다 나오죠. 네. 이 당시도 뭐 이걸 뭐 쓰네 못 쓰네 가지고 말들 많았지만 3개월 전이니까 2월 달이란 말이에요. 2월 달. 2월 달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1월 달. 네. 그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을 볼 때 산업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어떤 식으로 상황이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가시면 괜찮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들이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누적이 되잖아요. 탈원전 뭐 아니면 소형 SMR 뭐 등등등등등등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가서 다시 보고 오세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이런 테마가 움직여. 그래? 그렇다면 그쪽을 한번 가볼까? 라고 해서 이런 원전이라든지 이런 업황을 갖다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업황에 집중해서 매수를 진입을 한다. 자, 재밌는 건 뭐냐? 지금 시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거. 지금 시장은 별로죠? 시장은 별로예요. 그래서 뭐가 부족할까? 네? 잘 보이죠? 저의 색깔과 이런 색감이 좀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제 잘생긴 얼굴이 잘 보이게 됐어. 남자는 핑크핑크한 거, 옷 색깔도. 네. 자, 지금 시장은 별로란 말이에요. 별로니까. 그래서요. 뭐가 부족하죠? 네? 여러분들, 주머니 사용이 별로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 돈을 많이 써요, 안 써요? 안 쓰지. 돈이 부족해, 맞아요. 돈이 없다. 이 말은 투자자가 없다. 투자금이 없다. 수급이 부족하다.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그러면 외부에서 찔끔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 성에 차요, 안 차요? 성에 안 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아시잖아요. 제가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에서 내가 갖고 온 돈이 조금 있어.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을 투자하고 있어. 1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매달 이제 100만 원씩 집어넣는 거야.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저쪽 종목도 굉장히 잘 갈 것 같거든? 근데 100만 원어치만 살라니까 이게 좀 열받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미 들어와 있던 돈을 옮겨야겠죠. 이게 뭐다? 매도. 그래서 수급이 순환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반도체가 잘 갈 것 같아서 삼성전자, 뭐 자동차, 뭐 2차전지, 바이오 막 사놨어. 근데 안 간대. 뭐 자꾸 그냥 관세 얘기만 하고 막 곧 해결될 것처럼 하면서 안 되고 막 그래. 외국 놈들이 배당 먹으려고 들어왔는데 뭐가 좀 이상하네.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저쪽 보니까 원전이 잘 가는 것 같아. 야, 그거 팔고 절로 가자. 이해되세요? 그거 팔고 절로 가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대형주 팔고 중소형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다시 중소형주, 중대형주는 외부 자금 플러스 내부 자금. 다시 얘기하면 엄마가 용돈을 줬는데 아빠가 또 준 거야.
그럼 중소형주, 중대형주는 대형주보다도 등치가 작아요. 그런데 엄마가 주고 아빠가 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고등학생이야. 내가 고삐리예요. 고등학생 돈 쓸 때가 많겠죠? 아닌가? 대학생으로 합시다. 대학생이야. 돈 쓸 때가 많겠죠? 뭐 술도 한잔 빨아 삐리뽀 해야 되고 데이트도 가야 되고 막 옷도 한번 사 입어야 되고 대학생은 돈 쓸 때가 많아. 그래서 엄마가 용돈을 주고 아빠가 용돈을 줘도 부족해. 근데 유치원생인 거지. 내가 이제 응애응애 유치원생이에요. 새싹반이야. 우리들은 잘한다. 막 새싹반. 근데 엄마가 용돈을 주고 아빠가 용돈을 줬어. 10,000원씩 줬어. 유치원생이 10,000원씩 줘가지고 20,000원 딱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죠. 어디다 써야 돼? 쓸 데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중소형주들은 20,000원만 가지고도 엄청 행복해요. 근데 대학생들한테 100,000원, 100,000원 줘서 200,000원 줬어. 얘네들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면 돈 다 없어집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차이는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유치원생한테 20,000원만 줘도 그냥 얘는 업이야. 하늘로 날아가요. 통장 잔고 빵빵합니다. 나 돈 많아! 이렇게 되는 거죠. 중소형주, 중대형주의 외부자금, 내부자금, 엄마 용돈, 아빠 용돈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더 강하게 가로 열고 평상시보다 상승. 네. 평소에는 5% 올라갈 게 지금은 10%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시선도 그쪽으로 옮겨가죠.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그런 것들만 가지고 얘기해줘요. 급등한 거, 올라간 거. 근데 보면 대형주 한 개도 없죠. 대형주는 많이 올라가봐야 2%, 3%예요. 그러다가 다음날 또 한 1, 2% 떨어져. 맨날 안 올라가는 것 같고 맨날 제자리인 것 같고 그러면서 뭐가 또 나와요? 시장도 그 모양이지. 시장도 그 모양으로 그냥 안 올라가는 것 같고 그냥 제자리인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초대형주 쪽 공략보다 슬슬 포지션을 바꿔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중소형주, 중대형주 또는 업황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들어가시면 괜찮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2차전지 계속 빠져요. 지난주에 제가 2차전지 영상 한번 올렸는데 거기다 대고 엄청나게 그냥 막 비판의 글들이 많았어. LG 에너지 솔루션 뭐 공부 좀 하라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네. 뭐 공부를 뭐 어디 배터리 아저씨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뭘 가지고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뭘 자꾸 공부를 하라고. 뭐 에코프로 같은 거 마찬가지지만 네. 마찬가지잖아요. 네. 봐보세요. 또 떨어지죠. 반등이 나오지만 반등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반등이야. 자,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악재만 있어요. 그 덩치가 크잖아요. 결과적으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게 뭐가 있었어요?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 2차전지의 수급이 계속 빠지면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반도체와 자동차 쪽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빠져나온 자금이 반도체나 자동차로 안 들어가. 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있었죠? 환율을 강제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좋아서 돈 싸들고 들어와가지고 와우 니네들 기업 실적 너무 좋다더라 앞으로 전망이 너무 좋다더라 해가지고 돈 싸들고 막 사주기 시작하면 무조건 대형주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환율이 내려가는 이유에 따라 종목이 달라져요. 종목의 흐름이 달라요. 네? 관세는 금방 해결될 거예요. 네, 7월달 안에 해결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관세를 지금 그렇게 매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트럼프의 의도가 지금 다 나왔잖아요. 관세는 협상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다 나왔어요. 그걸 1월달부터 얘기해드렸던 부분들인데 그 얘기가 지금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딜을 해서 서로 교환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도 이 관세라는 부분들을 계속 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국가에서 반발하게 됐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야. 잘 보세요. 환율이 내려가는 이유는 종목의 흐름이 달라요.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좋아져서 전망치가 높아지면 매수가 들어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AI의 시장이 엄청 커진답니다. 자동차 시장이 엄청 커진답니다. 앞으로 그래서 여기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대박이 터질 겁니다. 뭐 세금 혜택 좋아진답니다. 관세가 아니라 관세도 없어지고 세금 혜택까지 생긴답니다. 등등등으로 좋은 얘기가 나와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지 말라고 해도 사겠죠. 상상한 거 아니야? 야, 사지 마. 근데 안 돼. 나는 사야 돼. 돈 싸주고 들어온단 말이야.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환율이 내려갑니다. 이게 첫 번째야. 즉 외국 애들이 매수해서 환율이 내려가는 것은 좋다. 에? 근데 지금처럼 강제적으로 환율을 내리고 있다라면 경기도 안 좋은데 썩을 놈의 대형주, 수출주 지랄 나는 거죠. 그죠? 지랄 나는 거야. 경기도 안 좋으니까 썩을 놈의 대형주, 수출주가 지랄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안 사겠죠. 그죠? 그래서 대형주, 수출주가 지금 외면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중소형주 사는 거죠. 이게 뭐냐? 시장은 지지부진하고 부진한 상태의 종목 장세가 된다는 얘기죠. 바뀐 거야, 시장의 흐름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대형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주력으로. 그죠? 주력으로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맞죠?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형주 팔고 중소형주 가야 돼요? 그런 겁니까? 근데 시장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네? 올라갑니다. 시장은 올라갑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2700 이상으로. 옛날에 그 노래 바꿔가지고 부른 거 있었는데. 도야지는 끌려갑니다. 제3 도살장으로. 그 노래 알아요? 어제 잡은 도야지는 시장에 팔고 오늘 잡은 도야지는 먹을 거야요. 뭐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올라갑니다. 시장은 올라갈 거예요. 얼마 위상으로? 2700. 얼마 안 남았거든요. 2700 이상. 3000포인트 근접. 이것이 뭐다? 올해의 목표다 이거죠. 네? 금강산 팔아먹자 12,000원? 그런 노래는 애매한데요. 네? 이게 조명을 좀 바꾸니까 지금 불 다 껐어요. 네, 불 다 끄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잘 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미친 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겨운 조정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또다시 이렇게 내려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내려가야 될 이유는 없어요. 네. 내려갈 이유는 없어. 근데 지금은 올라갈 만한 모멘텀도 부족한 거지. 조명을 끄고 왜 그 아시죠? 이 스튜디오 뒤쪽에 무대가 있거든요. 이 무대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해드린 게 하나 있었을 텐데, 이슈 진단, 이렇게 앉아가지고, 뒤에 커튼 치고 하는 거 있었잖아. 그때 보면은 저한테 핀 조명이 떨어지거든요. 핀 조명이 떨어지는데, 그 핀 조명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요쪽 45도 각도에, 네, 뒤쪽에서 지금 쏘는 거예요, 조명을. 앞에서 쏘는 게 아니고 뒤에서 쏩니다. 그러니까 뒤통수가 지금 엄청 따갑겠지만, 네, 뒤통수에 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빛이 지금 벽에 반사돼가지고 나한테 간접 조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색감이 약간 살아있죠? 네. 그리고 여기 45도 각도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반사돼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머리를 좀 썼습니다. 카메라 틀어놓고서 계속 이제 조명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해봤어요. 네. 여기 직접 조명을 끄니까, 눈도 편안하고 지금 눈도 아주 편하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생긴 것도 이제 좀 살아났어요. 아무튼, 여기서 또 다시 넘어갑시다. 빨리 또 넘어가야 돼요. 이게 올해 목표라는 얘기예요. 3,000포인트에 근접하는 거. 2,700을 넘어가긴 할 거고, 언제 넘어가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시장이 올라갈 거다. 네. 그러면 대형주가 필요하다. 그때가 되면 팔아먹은 거 개후회하겠죠? 그죠? 사인도 아니고 코사인도 아니고 탄젠트를 물어본다고? 이거 왜 이러세요? 지금 수학 같은 거 여기선 금기야, 금기. 네? 그런 건 금기라고, 금기. 절대 물어보면 안 돼. 안 그러면 내가 공학 계산기를 꺼내는 수가 있어요. 표준 말고. 공학용. 네? 해가지고, 뭐라고? 탄젠트 어디 갔어, 이거? 어? 탄젠트 45? 네. 그럼 얼마입니까? 45네. 이렇게 된 건가요? 몰라, 나도! 자,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네.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수학 같은 거 몰라도 돼. 자, 아무튼, 그때가 되면, 네. 개후회하겠죠? 개후회한다. 그래서 대형주는 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네? 빠는 건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빠져봤자 걔네들은. 그래서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빠지면 장은 계속 떨어져요. 중소형주 암만 상한가 쳐봤자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올라가려면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 지금은 이러한 영향들 때문에 수급이 이동하고 하는 모습들인데 어떤 식으로든 진정이 나오겠죠. 진정이 나올 때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이 얘기죠. 근데 거기서 2차 전지는 빠질 거예요. 이제 2차 전지는 빠질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 건 이제 배당 많이 주는 거, 뭐 기아차도 지금 관심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까 현대차 EUP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 이거 당장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분리과세. 그죠? 분리과세. 분리과세니까 이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들 생각해보면 배당을 많이 주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왜?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 배당 성향이 35% 이상 되는 것들 위주로 가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가지. 중소 종목 장세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수가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업종 원전 얼마나 잘 나가요? 전력주 얼마나 잘 나갑니까? 뭐 방산주도 열심히 간다 어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금 움직이기가 없잖아요. 대형주가 밀리면 아무리 중소형주 많이 올라가도 지금 주식이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 시장은 갇혀있는 상태에서 중소형 종목 장세로 가게 되면 저게 이해가 돼요. 근데 시장은 더 갈 겁니다라고 얘기해놓고 대형주 못 간다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멸치님
뭐가 가요, 뭘 사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로봇한테 찍혀가지고 쫓겨나요. 그런 거 하면은 안 돼. 이런 거에 대한 채팅이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네. 아시죠? 네. 방송에서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종목 장세에서는 이런 식으로 중소형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면은 중소형주를 통해서 뭐 어느 정도의 어떤 상승을 이끌어낸다거나 그런 업적이나 뭐 그런 테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수익을 좀 올려준다거나 뭐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키우는 동시에 대형주는 일단은 기다려달라는 얘기지. 지금은 대형주가 움직일 장이 아니죠. 그러다가 갑자기 대형주가 올라가는 데는 언제냐? 증시를 올려야 되겠다. 자, 이번처럼요. 이번에처럼 나 증시 좀 올려서 이번에 저항대 돌파를 좀 해줘야 되겠어. 만기일날 움직여주는 걸 위로 좀 올려줘야 되겠어. 시장을 좀 위로 가져야 되겠어.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이 올라갈 땐 무조건 대형주다. 삼성전자, 현대차 또는 뭐 삼성바이오 또는 뭐 2차전지도 포함시켜서 금융주, 조선주, 방산주 이런 시총 1등부터 15등까지 애들이 다 올라갔어. 시장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무조건 올라갑니다. 근데 걔네가 오늘처럼 다 내려갔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 계좌가 막 망가지거나 이상해지지도 않잖아. 그죠? 이건 왜 그러냐? 시장은 대형주가 크고 소형주가 작아요. 어떤 면에서요? 비중이요. 근데 계좌는 대형주나 소형주나 비슷합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는 300조인데 조그만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1000억대, 2000억대 막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계좌에서는 삼성전자 100만원어치 사, 중소형주 100만원어치 사, 또는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좌는 괜찮아. 문제는 삼성전자를 많이 샀죠. 삼성전자를 만약에 300만원어치 사고 소형주를 100만원어치 샀어. 3배 차이 나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오늘 2% 빠졌어? 중소형주가 10% 올랐어? 그러면 또 그게 괜찮습니다. 300만원에 2%면 얼마예요? 6만원이야. 300만원에 2%, 6만원. 100만원에 10%는요, 10만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에요. 이제 정주행님이 중소형주 많이 사게 되면 대형주들이 더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했어요? 순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대형주가 너무 많아. 그런 경우라면 조금 축소하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의미 있게 팔아버리면 안 돼. 많이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시장이 상승하는 그날 주인공이에요. 클라이막스가 아직 안 온 거죠. 짜잔 하고 등장하는 그 시점이 아직 안 온 것일 뿐이지 얘네가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얘네가 가야 될 때가 아닌 거예요. 그 이유는 앞에서 다 설명해 드린 거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내가 손가락을 쪽쪽 빨면서 그냥 에이 제기랄 거 망했네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겠죠. 이럴 때는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거나 또는 대형주의 비중을 조금 수익 나는 것들 위주로 조금 줄여가지고 중소형주 넘어온다거나 가능하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면 중소형주를 조금씩 또 사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가면 되지. 대형주에서는 배당도 계속 받잖아요. 이번에 배당 성향이 또 늘어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시장이 안 올라가고 망해버릴 거다라고 본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망해버리지 않는다라면 간단 말입니다. 가요. 그럼 여러분들 2,800이 됐든 뭐 3,000이 됐든 그 여러분들 계좌는 뭐 옛날보다는 훨씬 더 많이 좋아졌을 테고요. 지금 계속 해와서 아시지만 본격적인 상승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특이하게 나타날 만한 부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려면 이게 뭔가 구도가 딱 만들어져야 돼. 그게 뭐냐? 대선주라든지. 대선이 끝났어. 이제 다다음 주잖아요. 이제 일주일 조금밖에 안 남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관세. 이게 다 언제 끝나요? 6월 달이면 다 끝난다네. 다음 달이면 다 끝나요. 관세에 대한 협상은 6월 안에 끝내줘야 돼. 왜냐면 7월부터 관세가 다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선 끝나고 관세 끝나고 그러면 남은 건 뭐겠어요?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이상한 전략이니까 다시 또 전략을 따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잘 풀릴 것이다라고 생각됐을 때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은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똑같습니다. 대형주나 중소형주나 똑같아. 뭐예요? 많이 오른다, 조금 오른다의 차이는 있고 길게 간다, 짧게 바다닥 하고 끝난다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가지고 있는 이 전체적인 포지션은 그렇게까지 다른 포인트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즉 이럴 때는 뭘 사면 되겠다? 중소형주. 요즘에는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거 있잖아. 특강에서 나왔지만 미코 이런 거 그냥 가요. 왜 갈까? 궁금하죠? 나도 궁금해. 근데 뭐 이런 거 잘 가요. 그리고 뭐 요즘에 S&T 모티브라고 오늘은 좀 많이 내려갔는데 어제 더 많이 올라서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패턴들 넘어가잖아요. 이거는 무상증자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것도 뭐 수익 많이 나왔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당시에 설명 다 해드렸을 텐데 실적이라든지 네 가지고 있는 업황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가는 종목들은 포지션 포인트가 계속 나와요.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배당도 잘 주고 뭣도 잘 되고 그럼 이건 뭐 대박이지. S&T 모티브는 배당도 8%야. 그 당시 계산했을 때 8%였죠? 배당도 8%에다가 무상증자에서 주식수도 늘어났어. 그런데다가 이제 주가가 또, 네,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얼마 되지도 않아. 그 시가총액 1조도 안 되고 막 그렇잖아. 이런 건 이제 중형주 정도 속하는 거죠. 네. 그런 쪽으로 알아보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냐면 어차피 가야 되는 애들은 대형주예요. 시장이 올라가려면 어차피 대형주는 가야 돼. 근데 걔네가 지금 타이밍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얘기냐? 내가 버스를 타고 서울역에 가야 되겠어. 근데 버스의 첫차 시간이 4시 반이야. 파주에서 출발하는 게요. 4시 반에 첫 차가 나옵니다. 왜 이걸 내가 아느냐? 제가 첫 차를 타고 다녀봐서 알아요. 왜 다녔느냐? 그때 저기 어디지? MBN에서 TV 방송을 해야 되는데 6시 방송을 해야 된대요. 그 충무로에 6시까지 가야 되는 거야. 6시 전에 가야 되겠지? 5시 반쯤에 도착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내가 버스를 타고 뭘 타고 해가지고 새벽에 첫 차 타고 다니면서 딱 이 6시 반인가? 시작하는 요 방송을 마쳤던 적이 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새벽 2시부터 빨리 가야지. 그리고 새벽 2시부터 기다려. 그 버스가 와, 안 와? 안 오지. 안 오잖아요. 내가 가야 되는 타이밍은 4시 반 첫 차야. 그러면 나는 언제부터 기다리면 되겠어요? 4시 15분에서 20분쯤에 나와서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때가 됐을 때 가는 거지. 2시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제 밤부터 기다리는 거야. 밤부터 기다리는 거야. 내일 가는 버스, 내일 첫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밤부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소풍 가는 것처럼. 네? 소풍. 소풍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소풍 때문에. 맞아요. 그 코로나 유행 테마로 같이 움직인 거예요. 다음날 소풍인데 그냥 오늘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지. 자, 시장은
좀 이따가 올라갈 건데 2700이든 3000이든 올라갈 건데 그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그냥 그걸 들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망아치마지핑뽕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이름도 묻지를 마세요. 처차에 몸을 싣고 방실이 생각나네요. 그거는 노래가 가사가 틀렸어요. 이름도 묻지 마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 노래고 첫차는 처차에 몸을 싣고 꿈도 싣고 내 마음 모두 싣고 떠나갑니다. 그거는 다른 거야. 다른 노래고 방실이 노래는 그거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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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뭐야 그 뭐라 그러지? 제발 날 내버려 두지 마. 다른 노래는 네 같이 섞으면 안 됩니다. 에헴. 제가 노래방에 또 한번 가야 되는데요. 그죠? 네. 마이크 언제 한번 갖고 와. 저기 강연에 그 온라인 강연을 또 한번 할까요? 네. 방시 노래 맞아요. 네. 그거 다 세 개 다 방시 노래예요. 방실. 네. 방실이가 서울 시스터즈잖아. 뭐지? 3명 나와가지고 하는 거. 서울 시스터즈. 새벽 안개 헤치며 달려가는 자의 몸을 싣고 꿈도 싣고 그거 방실이가 가운데서 이제 그 여자 소방차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날씬한 분들이 옆에 있었고 가운데가 방실이었어. 지금 소방차도 네 가운데가 정원관인가 그랬잖아요. 그 여자 소방차가 아니지. 방실이가 먼저 나왔으니까 서울 시스터즈가 먼저 나왔죠? 네. 그랬단 말이야. 자,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은 말이에요. 응? 아니 이거는 다 저걸로 본 거예요. 네. 유튜브에서 다 보니까 나왔어요. 유튜브 보니까 나오더라고. 저는 아주 옛날 거 좋아해요. 옛날 노래. 아주 옛날 노래. 뭐 나그네 서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홍도야 울지 마라 이런 거. 홍도야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슬프도다 막 그런 거. 오늘도 삼전을 사서 고통을 받는구나 막 그런 거. 그런 거요. 네. 그 변사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거 좋아하는데.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는 맨날 판소리만 들으셨어요. 그래서 판소리는 저는 되게 좀 안 좋아요. 너무 지겹게 들어가지고 맨날 판소리만 들으셔가지고 그냥 우리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요. 네. 우리 그 할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지만 1906년생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네 그러셨습니다. 맨날 판소리만 그냥 네. 옛날에 그 하얀색 두루마리 입고 다니시고 막 그러잖아요. 갓 쓰고. 아무튼 네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랬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시간이 많이 돼버렸는데 어느 틈엔가 지금 1시간이 넘어가 버렸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시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시장이 바뀌었는데 큰 맥락이 바뀐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포지션이 바뀐 거예요. 중간중간에 포지션이 바뀌는 거고 종목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전략들을 세우시면 돼요. 자, 지금은 중소형 종목 장세, 업종에 들어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해서 보시면 더 좋고 나는 그렇게까지 여유가 있지 않고 그쪽은 나의 소관이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냥 대형주야 라고 한다면 기다리세요. 얘네들 타이밍에 또 온다고. 그 홀랑 팔아먹고 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죠? 걔네들이 움직인다니까. 그래 이런 말을 듣고서 안 팔고 있으면 이제 그놈이 안 가. 에이 성추다 이 그지 같은 자식 그러면서 팔아버려야 되겠어.
홀랑 팔아버리면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팔아먹고 못 참고 팔아먹는 그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방송에 와가지고 팔았다라고 꼭 얘기하라고 했죠. 아시겠죠? 살 많이 빠졌어요. 네. 살이 많이 빠졌어. 속상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네. 잘생긴 얼굴이 더 샤프해졌어요 지금. 네, 배에 있는 거야 이제. 원래 타이밍 맞추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가지고 가세요. 대신에 조금 비중이 너무 많아서 힘든 것 같고 자금이 잘 안 돈다라고 한다라면 비중을 조금 덜어내는 건 괜찮잖아요. 뭐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 정도 팔아서 돈 조금 만들어가지고 중소형주 조금 담아보는 거 괜찮잖아요. 어차피 중소형주에 몰빵 칠 거 아니잖아. 그죠? 이미 많이 올라간 거 몰빵 칠 거 아니잖아요. 추세 타고 있는 거 몰빵 칠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싶은 주식이 있다라면 조금만 띄어갖고 사세요. 그러면 하기도 괜찮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참고들 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좋겠어요.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장은 더 올라가요. 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관세 협상도 끝납니다. 그 다음에 종전도 나올 거예요. 지금이야 뭐 계속 잡음 나오는 거지만 문제는 미국 증시거든요. 미국 증시가 거품을 뺀다는 명목으로 또는 뭐 길들이는 명목으로 이게 주가를 조금 쪼물럭거려 가지고 밑으로 좀 떨어뜨려 놓는 그 시기가 얼마만큼 갈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미국에 투자할 만한 어떤 요소들이 점점 사라져 나가면서 뭐가 되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경제는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우리는 경기가 좀 안 좋다, 침체다 등등등 얘기를 가지고 힘들어하지만 실제로까지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 왜냐면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거기서 나온 자금들이 어디로 가겠냐 이거예요. 억지로 들어오든 좋아서 자발적으로 들어오든 간에 이머징 마켓도 많이 들어오게 될 거고 다른 국가들로 많이 가게 되겠죠. 대만으로 갈 수도 있고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 중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로 오는 자금들도 많을 거란 얘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MSCI를 정말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MSCI 지수에 또 편입이 되면 또 그 부분 자체로도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의 모든 분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나는 대형주로 꿋꿋하게 가겠다. 그럼 좀 더 기다리세요. 어차피 걔네가 여러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90%, 70% 나온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 계좌에 해가 되지 않듯이 대형주들 여러분들한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래도 조금 움직이는 것도 같이 해보고 싶어. 너무 시장 엿같고 재미없어. 그러면 이제부터 새로 투입되는 자금들은 대형주에 집어넣지 말고 중소형주나 이런 쪽으로 진행하시거나 대형주 조금 팔아서 일로 넘어오시거나 그렇게 가셔도 되고, 아 나는 이런 그지 같은 장세에서 그래도 1%라도 먹어야 되겠다. 맞죠? 커버드콜 사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원금 대비 일단 수익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배당 벌써 한 4.5% 받아 먹었죠? 배당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장이 이제 아마 3,000포인트 넘어가기 시작하면 커버드콜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자산을 코스피 200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얘도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근데 배당 매력은 없겠죠. 분배금은 이제 1.5%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분배금의 매력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투자한 그 가격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수익률이 마음에 안 들면 팔아먹고 그렇게 하면 되지. 중요한 건 커버드콜 같은 경우를 진행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횡보하거나 상승하는 장에서는 문제가 없다. 나는 그냥 1년에 15% 그냥 수익 내겠다. 그렇게 하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18%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배당에 대한 것만 과세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비과세입니다. 얼마나 좋아. 자, 1억을 넣어놨어. 이번에 얼마 받았어요? 1억 넣으셨으면 138만 원을 받았죠. 이거 오피스텔보다 나아요. 1억짜리 오피스텔 사가지고 40만 원 뭐 이자 받을까 공실 나올까 걱정하는 게 아니야. 1억을 거기다 사놓으면 138만 원이 나왔다니까? 이게
커버드 콜이었다 이 얘기지. 근데 다음 달도 그렇게 준대잖아요. 비슷하게 줄 거예요. 여러분 1억짜리 오피스텔 사서 지금 월세 받으면은 40만원? 네, 부가세 포함해서 44만원 정도 받으실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나오더라고. 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커버드콜 망하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데 그 상장 폐지되기도 해요. 거래량이 너무 적거나 시총이 너무 작거나 그러면요. 커버드콜이 지금 보세요. 이거는 근데 3개월 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와서 고민하시면 안 돼요. 뭐 어차피 가격은 변하지 않고 있지만 자, 요게 지금 기초자산이 이제 9,500 오늘 좀 떨어졌네요. 그죠? 9,555원이에요. 현재 가격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코스피 200이야. 코스피 200. 코스피 200을 가지고 환산했더니 9,555원이 나온 거예요. 삼성자산운용이.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보니까 4,200억이야. 4,281억이고요. 자, 시가총액이 300억 미만이면은 상장 폐지를 걱정해야 됩니다만은 얘는 그럴 걱정이 없어. 그래서 제가 삼성에서 하는 걸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게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고 거래량이 100만 주야. 거래량이 없으면 상장 폐지될 수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없으면 많으면 상장 폐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상장 폐지에 대한 걱정을 지금 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매력은 언제 떨어지느냐? 지금 이대로 가면은 1년에 18%에서 한 20% 정도 수익률이 나올 거예요. 뭘로만? 분배금으로. 분배금으로 나오는데 나머지는 비과세지만 배당이 있어요. 코스피 200이 기초자산이니까 배당이 있어요. 배당이 나오면 이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 외는 세금을 안 내요. 그러면 여기서 세금 조금 낸다 하더라도 한 아무리 보수자가 봐도 15% 이상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1년에. 네. 그럼 여러분들 1년에 15% 정도 나오는 부분들이 더 먹을 수 있다 라는 종목들이 많아지게 되면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많이 안 사게 되지만 재밌는 건 뭐냐? 많이 넣어놓은 자금에서 분배금만 따박따박 잘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언제 분배금이 나빠지느냐?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할 때. 자, 커버드 콜이잖아요. 커버드 콜. 그래서 콜옵션으로 진행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커버드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서 기초자산이 떨어지게 되면 손실이 발생을 해요. 근데 항상 어떻게 돼요? 여기 떨어지는 부분하고 여기 올라가는 부분들이 서로 상쇄를 해서 커버드를 시켜주기 때문에 나는 이 수익을 항상 먹습니다. 요거를 얘가 뭐 1% 정도 한다는 얘기겠죠. 1에서 1.4 지금 1.4 정도 주니까 분배를 요 정도 해줘. 콜옵션 프리미엄을 이렇게 먹는다는 얘기야. 요거는 장이 올라가도 상관이 없고 횡보를 해도 상관이 없어. 일정 구간에만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이거 먹는 거야. 그러니까 커버드콜 매도할 때는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 요때 매력이 떨어집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200입니다. 기초자산이요. 코스피 200. 코스피 200이요. 이 코덱스 2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코스피 200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코덱스 200입니다. 코덱스 200을 타겟으로 해서 위클리 옵션을 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차트랑 똑같이는 아니고요. 비슷하게 움직일 거예요. 왜냐면 이 안에 이것을 타겟으로 하지만 이 ETF가 가지고 있는 이 기초자산의 비중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경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근데 크게 뭐 저거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시면 그냥 뭐 여유 자금이 좀 되시는 분들은 여기다 박아놓고 매달 월세 받아도 괜찮아요. 네. 5천만 박아도 네, 한 60만 원 이상 나오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박으면 13만 원쯤 나오는 13만 원, 14만 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분배금은 1.4, 1.5로 고정되지만 이게 올라가죠? 네. 맞아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오르진 않지. 시장이 올라봤자 뭐. 네. 생각해 보세요. 지금 2,600인데 여러분이 말씀하신 아까 그 5,000포인트까지 갔다. 그래봤자 100%밖에 안 돼. 네.
10년 못 가져갑니다. 왜냐면 떨어지게 되면은 골치 아파지거든요. 떨어지게 되면 손실이 발생돼요. 분배금이 안 나오거나 이게 마탱이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시장 추이가 끝나면은 가까우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시작점이 좋은 이유가 뭐냐? 장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장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때, 그때 팔면 돼. 근데 재밌는 건 뭐죠? 횡보할 때도 수익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품이 옛날에 있었어. 그러면 시장의 상투는 어떻게 돼요? 밑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옆으로 누웠다가 꺾어지잖아요. 꺾어질 때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얘기야. 횡보할 때도 내가 돈을 버니까. 내려갈 때는 돈을 못 벌어요.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팔아줘야 돼요. 커버드 콜을 뭐 10년 동안 뭐 평생 갖고 간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ETF니까 팔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야죠. 인버스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방어주 이런 쪽으로 갈아타면은 좀 더 안정적이죠. 그 다음에 장이 다시 올라가고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에서 꿈틀꿈틀 횡보하고 있다. 그러면 또 사는 거야. 또 나오니까. 시장의 상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살짝 내려가거나 뭐 변화가 좀 없거나 그런 거 말고요. 큰 시세가 나오고 나가는 포인트. 글쎄요. 5천까지 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래서 상승할 때 일정 구간을 넣어놓고 계속 받아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그때 시뮬레이션 해드렸잖아. 여기서 월세처럼 나오는 이 부분 플러스 내가 외부에서 집어넣는 자금 합쳐가지고 더 산다. 그럼 다음 달에 더 나와. 이것도 복리로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되게 간단해요. 지금 9,000원이잖아. 한 주에 9,000원이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주식처럼 사고 팔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로 네, 배당도 받아먹고 네, 수익도 받아먹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이 되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런 종목은 500%, 600%씩 터지는데 야, 내 거는 겨우 20%냐? 이거가 나오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네. 그러면은 재미가 없어지죠. 나는 좋아서 들고 가고 싶은데 운용의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오늘 너무 많이 했네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만 잘 알고 가시면 되고요. 미국장이 오늘 조금 올라오면 아마 내일 시장은 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네, 경계하는 모습으로 지켜보긴 했다면 이제 내일 정도가 되면 시장이 미국은 저점 잡고 금요일에 한 번만 더 올라가주면 돼요. 왜냐면 월요일날 얘네들 쉬는 장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에요. 현충일입니다. 미국 현충일. 그래서 쉬는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타이밍 굉장히 좋습니다. 그 부분 나오면 좋아요. 특강 끝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네. 2달은 더 기다리셔야 돼요. 아, 대신에 이벤트 있잖아. 이벤트 이제 곧 끝나요, 여러분. 88TV 이벤트가 있어요.